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잠깐 얘기했었고, 그 치료제는 자, 아세틸콜린, 자, 신경 전달 물질의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 즉 뇌세포와 서로 이제 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아세틸콜린 말고도 도파민이라는 그런 물질도 있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있고, 그리고 노르에피 네프린이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지만, 자, 이 중에서 인지 기능과 가장 관련 있는 그게 뭐다? 네, 바로 아세틸콜린이죠. 아세틸콜린.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사실 더 분비하게는 하지 못하고, 자, 있는 아세틸콜린에도 잘 써보자 라고 하는 게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고, 자, 그게 이런 도네페질, 리바스테기닌, 갈란타민이라는 이런 이제 세 종류의 약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신경세포를 갖다가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료 때 이런 신경염증 반응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이제 막 그 어떤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신경세포가 이제 다 망가지더라. 그래서 그런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NMDA 수용체 대항체라고 하는 메만틴이라는 또 약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리고 행동 심리 증상, 자, 어떤 행동 심리 증상 어떤 게 있다고 했죠? 환자가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걸 이제 원더링 배회라고 하고, 앉아보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막 그 욕설한다거나, 예, 과잉 성욕을 가지게 된다거나, 하여튼 이런 좀 환자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기 힘든 어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행동심리 증상의 이제 치료 있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신경 안정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뇌전증 약을 갖다가, 뇌전증 약이 이제 사실은 요게 기분을 조금 조절해 주기도 해요. 기분을 조절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처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 위염인자라고 또 했죠.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자,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항상 같이 다니는 삼형제. 자, 얘네들이 있으면은 뇌경색이라든지 그리고 심근경색도 생기기 쉽고, 그리고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알츠하이머병 발병에 관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쪽에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자, 우리가 현재 지금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시아가 있고, 그리고 MCI라는 게 있고 SCI라는 게 있어요. 자, 질환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끊김없이 쭉 이어지는 어떤 스펙트럼, 이렇게 한마디로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질환의 어떤 질환군이 쭉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SCI는 뭐냐? 뭐 SCI는 Subjective Cognitive Impairment고요. MCI는 당연히 뭐겠죠? 마일드겠죠.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병적인 상태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자, 현재로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시아의 치료약은 개발이 되었다? 네, 다 현재로서는 개발이 안 되었어요. 다 임상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대형 뭐 릴리라는 대학 제약회사라든지 혹은 이제 멀크라는 어떤 이런 큰 대형 제약회사들도 연구를 했다가 다 실패를 하고 연구에서 다 철수를 했거든요. 즉 머리 안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여기 이제 치매의 어떤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하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이걸 제거를 했는데도 환자의 인지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즉, 뇌 안에 환자의 머리 건투글러브처럼 생긴 요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여져 있던 게
이 약을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싹 치웠어요. 싹 치웠는데 환자가 인지 기능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 원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인 물질이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다 치워버리면 인지 기능이 좋아져야 되지 않아? 아, 근데 인지 기능이 그대로구나 하고 도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아닌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지금 좀 가설에 대한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에 대한 회의가 많이 이제 요 부분이겠죠.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타워라든지 이 미세 악교세포, 벼락교세포, 마이크로그레이얼 셀이라든지 아스트로사이트의 활성화에 따른 이 염증 반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죠. 결론적으로는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시아에 대한 약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 MCI 단계에서 이 알츠하이머로 넘어가는 걸 막는 약도 현재로서는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참 의사인 저도 되게 답답한데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혈관 위험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하려고 제가 요 얘기를 꺼냈는데, 그래서 교과서를 나중에 이제 MC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다룰 거예요. 제가 다룰 건데, MCI에서 이제 AD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웃기죠. 아유, 식사 열심히 하시고 운동 잘하세요. 이제 그런 이제 본론적인 얘기밖에 이제 할 수 없는 게 조금 의사로서 많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사실 운동이 중요한 걸 어떻게? 그래서 이 운동을 특히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네요.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해줌으로써 이제 그 MCI에서 AD로 가는 이 단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학계의 어떤 그 서로가 이렇게 좀 컨센서스, 그러니까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혈관 유혈인자 조절에 대해서 이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내용 그 영상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볼게요. 자, 알츠하이머 병의 신경 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데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거 병원 가면 이제 뭐라고 해요, 의사들이? 자,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 자, MRI 찍어 봅시다. MRI. 자, MRI가 뭐의 약자인가 하면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명 영상이죠. 자기 공명 영상. 자, 여기에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산소 그러니까 그랑 이렇게 수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 분자가 이제 산소 하나랑 그리고 수소 두 개로 이어서 H2라고 하는데, 이게 극성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산소 쪽이 많은 데는 음성, 그리고 수소 쪽이 많은데 양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일종의 약간의 자석인데, 여기다가 굉장히 강한 그 자성을 갖다가 빵 때려줘가지고 나오는 어떤 신호를 읽는 게 바로 이게 자기 공명 영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공명 영상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 공명 영상은 그 방사선 촬영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T라고 하는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라고 하죠. 이런 CT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촬영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외래에 오는 어르신들이 자, 제가 MRI 좀 찍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MRI 많이 찍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MRI 많이 찍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물 분자의 자성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게 MRI를 사실 많이 찍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니까 뭐 1년에 뭐
뭐 달에 한 번 정도 MRI 찍는 거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CT는 어떨까요? CT는 이게 굉장한 이제 방사선 죄송합니다. 방사선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CT는 적정량 찍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일반인은 사실 근데 뭐 달에 한 번 정도 찍어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이런 방사선 촬영에 주의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MRI를 찍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자, 오른쪽이랑 왼쪽 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이쪽이 이제 정상이고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이게 뇌예요. 자, 이게 뇌는 보시면은 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호두라는 그 과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견과류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티 나온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걸 뇌에서도 우리 밭을 갈 때 우리가 밭을 이렇게 갈잖아요. 갈면 이제 가사를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갈아서 여기 안에 이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팔잖아요. 파는 걸 우리가 밭을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갈아놓은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랑이라고 하죠. 고랑을 영어로는 이제 자이러스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고랑과 고랑 사이에 톡 튀어나오는 부분을 이제 썰커스라고 이제 이걸 이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뇌에도 보면 이렇게 이랑이 있고 여기 안에 쏙 들어간 이게 고랑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 일반적인 환자의 이랑과 고랑에 비해서 여기 이쪽 환자의 이랑과 고랑이 어때요? 좀 더 두드러지죠. 즉 뇌가 위축이 생기면서 이랑과 고랑이 더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대뇌피직의 전반적인 위축이 되고 여기 이 부분 좀 자세히 보실까요? 이 부분이 차이가 크죠. 자, 정상인에게서는 이게 빵빵하게 이제 이렇게 히포캠퍼스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마 위축이라고 해서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이제 뇌 기관이 있어요. 자, 뇌는 여기 뇌가 이제 이렇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6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6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4개의 층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즉 6개 층에서 4개의 층으로 바뀌니까 뭔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던 것이 뭔가 한대로 뭉뚱그려지면서 뭔가 이렇게 취약해지기 쉽겠죠.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취약해지기 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더 많이 위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마 위축도 생기게 되고 내축두엽이나 해마 용적 이제 뭐 이런 걸 측정을 해가지고 치매 정도를 반응 생물 포징하러 뭐 사용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대뇌 피질 위축되고 해마 위축되는 게 가장 큰 이제 치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의사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치매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도당의 대사를 이용해서 PET를 찍어보자. 뭐 그래서 저도 사실 외래에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자, 알츠하이머 환자의 FDG PET 이제라고 했는데, 야,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영상이냐? 자, 이걸 알려면은 일단 또 건투글러브 뇌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뇌 이제 브레인은 아주 이제 이놈이 이게 귀족 세포예요. 귀족 세포여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글루코스밖에 이제 먹지를 않아요. 얘는. 자, 근데 이제 글루코스밖에 먹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 글루코스는 이제 육탄당이죠. 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요. 모이치기가 붙어 있고 하는데, 여기다가 핵의학 물질을 딱 붙여요. 핵의학 물질을.
핵이학 물질, 즉 방사선 물질을 붙이는 거예요. 방사선? 후쿠시마 방사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되게 안전한 정도 수준으로의 방사선을 노출하는 걸로 그 정도의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걸로 하지 그 막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은 아주 강한 방사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자, 내가 잘 먹는 이 포도당에 방사선 물질을 붙여서 환자에게 섭취를 하면은 환자의 뇌로 이런 포도당들이 가겠죠. 자, 방사선 물질을 붙인 포도당들이 이렇게 뇌에 쭉 분포가 되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환자의 사진을 빵 찍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자, 포도당이 잘 들어간 데는 어떻게 돼 있죠? 빨간색이 되어 있고, 포도당이 잘 안 들어간 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노란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혹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아까 전에 바로 위에 영상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랑 딱 매칭이 되죠? 이 부분에 대사가 떨어진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대뇌피질의 전반적인 위축과 사실 이 포도당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요런 이제 그 측두엽 뇌의 그 옆을 뇌 그 옆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에 이렇게 대사 감소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하게 되면 자, 어때요? 자, 90%의 민감도와 75%의 특이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찾을 수 있다는 거. 즉, 뇌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짜부러들고 줄어들기 전에 기능적으로 먼저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 이제 FDG 패시티라고 하는 자, 포도당 먹고 한번 핵약 검사해 볼게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외래를 가서 하게 되는 첫 번째 검사 MRI, 두 번째 검사 FDG 패시티 요거 이제 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최근에는 기술이 자꾸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그 뭐 피츠버그 컴파운드 B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아밀로이드 플락에 그 또 뭐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 아까 전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새끼와 함께, 그리고 타우 프로틴이라고 하는 또 나쁜 놈이 또 같이 쌓인다고 했죠. 우리 요놈하고 먼저 쌓였다가 나중에 요놈하고 같이 따라오는 형식. 혹은 어떤 학설에서는 얘가 먼저 살짝 쌓이고 얘가 더 폭발적으로 쌓인 다음에 얘가 또 같이 따라오는 형식. 그래서 두 개 같이 가게 되는데, 사실은 베타밀로이드에 대해서는 연구가 엄청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타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요런 이제 타우 이미지를 또 보는 방법. 그리고 자, 마이크로글리알 셀 신경, 야, 아밀로이드 베타랑 타우다 아니야. 자, 이제 대세는 신경염증이야 라고 해서 신경염증을 보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자, 알츠하이머병의 신경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첫 번째 MRI. MRI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차례 촬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핵약, 자, 내가 좋아하는 포도당에다가 핵약 물질을 붙여서 찍는 FDG 패시티, 요걸 통해서 뇌 전반의 좀 기능을 좀 보게 된다. 즉 MRI로는 뇌가 많이 망가진 구조를 보게 되고, 패시티를 통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로 활동하는지 기능을 보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경도 인지장애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잘 글씨도 안 되네요.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